반찬가게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문서인은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문화물을 덜어내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8시. 장사를 접을 시간이었습니다. 손등에 밴 고춧가루 자국을 씻어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엄마. 응, 아들. 결혼식 날짜 확정됐어. 이번 달 25일. 서인은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그래, 알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자리 배치가 좀 민준의 쪽에서 정리를 했거든. 엄마는 하객석으로 됐어. 서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객석? 응. 혼주석이 좀 복잡해서 민주 부모님이랑 그쪽 친척 어른들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 엄마가 하객이냐? 엄마, 그게 아니라 요즘 결혼식이 다 그래. 형식적인 거잖아. 형식.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서희는 24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뱃속에 우진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애 하나 딸린 과부, 어떻게 살려고. 서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동네 구멍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물을 사다 썰고 배추를 절이고 고추장을 담갔습니다. 손에서 파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학부형 모임에서 한 엄마가 코를 찡긋했습니다. 무슨 냄새 안 나요? 서희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우진이 친구들을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서희는 김밥을 말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 우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부턴 그냥 배달시켜. 친구들 앞에서 앞치마 입고 있으니까 좀. 서희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대출로 냈습니다. 우진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서희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제 발로 서는구나. 민주를 처음 본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옷을 잘 입은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서희는 손을 내밀었다가 움츠렸습니다. 손톱 사이에 김치 국물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쁘네요. 민주는 서희의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엄마, 거기 있어?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있다. 하객석도 나쁜 자리 아니야. 앞줄이고. 다 보여. 그래. 엄마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객석? 그 단어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서희는 손바닥을 펴서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흉터, 뜨거운 물에 댄 자국.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기저귀를 빨고 밥을 먹이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 손으로 돈을 벌어 학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객이라니. 서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서희는 걸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작 무너져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보지 않으려 애썼을 뿐.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습니다.
우진이 나간 뒤로 혼자 살았습니다. 현관에 놓인 우진의 낡은 운동화가 보였습니다. 서희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결혼식은 25일. 하객석에 앉는 엄마. 서희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서희는 가만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을 견뎌온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서희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한복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촌 조카 결혼식에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은은한 보라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서희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평소엔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습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은 달라야 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엄마, 식장 주소 보냈어. 12시까지 오면 돼. 짧은 문자였습니다. 서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웨딩홀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양복과 드레스 차림의 하객들. 서희는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좌석 배치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 서경화, 서태준 이름이 보였습니다. 민주 부모였습니다. 그 옆에 서진혁도 있었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희의 이름은 하객석 3열에 있었습니다. 문서의 3글자가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였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오셨네요. 그래요. 자리는 확인하셨죠? 3열이에요. 민주가 웃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는? 신랑 대기실에 있어요. 곧 시작할 거예요. 민주가 돌아섰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었습니다. 서희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들어갔습니다. 서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앞쪽에 단이 있었습니다. 혼주석이 보였습니다. 3열 좌석을 찾았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서의 서희는 앉았습니다. 의자가 딱딱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옆자리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앞줄에 앉은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가 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이든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이 잘 맞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주가 그 옆을 걸었습니다.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 사람이 단 위에 섰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희도 손을 모았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례가 혼주석을 가리켰습니다. 신부 측 혼주석에 3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경화는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단 재질이었습니다. 옆에 남편이 앉았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 옆에 중년 남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부 부모님 그리고 신부 측 가족 어르신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서경아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주례가 신랑 측 혼주석을 보았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신랑 부모님은 주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이크를 든 손이 흔들렸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하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인은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특별한 사정? 그게 뭡니까? 서인은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고 건강합니다. 아들 결혼식에 올 수 있습니다. 단위에서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정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주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서인은 일어났습니다. 옆자리 사람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저기요. 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례가 서희를 보았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서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신랑 어머니입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주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랑 어머니라고요? 네. 그런데 왜 하객석에? 저도 궁금합니다. 서희는 혼주석을 보았습니다. 빈 의자 2개가 보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정으로 불참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신부 측 혼주석에서 서경아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문 여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자리를 찾는 중입니다. 이건 양가에서 합의한 사항이에요. 문 여사님께서도 동의하셨잖아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통로를 따라 단쪽으로 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엄마, 우진이 외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민주가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희는 혼주석 앞에 섰습니다. 빈 의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앉을 자리입니다. 서경아가 다가왔습니다. 문 여사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식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 자리에 앉으려는 겁니다. 자리 배치는 이미 끝났어요. 혼주석은 양가의 격을 맞춰야 하는 자리예요. 격이요? 서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제 격은 어떻습니까? 서경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의자를 당겼습니다. 천천히 앉았습니다.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주례가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희는 단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부케를 3개 쥐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2 손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입니다. 30년을 기다린 자리. 주례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럼 식을 계속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음악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요? 서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하객석에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3장 식후의 대화. 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하객석에 앉아 있었대. 아니, 직접 올라갔다던데.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서희는 혼주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사람들이 이동했습니다. 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의자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단 위에 꽃장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양복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서희는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식장에서 그렇게 나서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창피해요. 엄마도 나도. 서희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는 안 창피했니? 내 엄마를 하객으로 앉혀놓고. 그게 아니라 민준의 쪽에서 자리 배치를 하다 보니까. 민준의 쪽이 뭐가 대수야? 넌 내 아들이잖아. 우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는 이해를 못해요. 요즘 결혼식이 다 그래요. 형식적인 거라고. 형식? 서희가 일어났습니다. 우진과 눈높이가 맞았습니다. 너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낸 게 형식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무슨 말이냐?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저 얼굴을 얼마나 봐왔습니까? 갓난아기 때, 초등학생 때, 사춘기 때 하나하나 기억났습니다. 밤새 열재던 밤, 병원 응급실에 뛰어가던 날, 입학식 때 양복 사주러 시장 뒤지던 오후. 그런데 지금 저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우진아. 네. 내가 부끄러운 게 나야? 아니면 내 자신이야?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진짜 부끄러워하는 게 뭐냐고. 우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때 민주가 들어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연미색 드레스로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을 고쳤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민주가 서희를 불렀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피로연 시작됐어요. 손님들 기다리세요. 그래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가 우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진 씨 가요. 응.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서희는 그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주가 우진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피로 연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안에서 음악이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원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단 위에 우진과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틈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문 여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경아였습니다. 한복 치마를 쓸며 다가왔습니다. 왜 안 들어가세요? 들어갈 참이에요. 아까는 참 난처했어요. 서경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식장에서 그렇게 나서시면 어떡해요. 체면이요? 서희가 서경아를 보았습니다. 제 체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객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야죠. 그게 제 체면입니까? 서경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주석은 양가의 격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우리 쪽은 준비를 많이 했어요. 하객 리스트, 식장, 드레스, 예물. 전부 우리가 됐어요. 그래서요?
혼주석에 앉으려면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죠. 문 여사님은 실례지만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준비.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서인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제가 뭘 준비 못했습니까? 글쎄요. 예식 비용도 안 내셨고 예단도 없었고 아들을 준비했습니다. 서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키웠어요. 그게 준비 아닙니까? 서경아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당연히 부모가 해야 할 일이죠. 맞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을 30년 했어요. 혼자서요. 서희는 손을 펴서 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반찬 팔아서 애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 썰고 국 끓이고 장사했어요. 겨울엔 손이 트고 여름엔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아도 했어요. 왜요? 애 학비 내야 하니까요. 그래도 그건 얼굴에 김치 국물 튀기면서 살았어요. 손에서 파냄새 안 가시는 거 알아요? 아무리 씻어도 안 없어져요. 학부모 모임 가면 사람들이 코를 찡긋해요. 근데 참았어요. 왜요? 아들 창피 안 주려고요. 서경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제 체면이에요. 김치 국물 튀긴 얼굴, 파냄새 나는 손, 그게 제가 30년 지켜온 체면이에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혼주석에 앉을 자격이 안 된답니까? 서경아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문 여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 안 해요. 그냥 궁금해요. 제가 뭘 더 해야 혼주 자격이 생깁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희는 피로 연장 안을 보았습니다. 우진이 민주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 뒤에 뭐가 있을까요? 서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반찬 가게 하는 엄마, 학력 없는 엄마, 돈 없는 엄마, 세련되지 못한 엄마. 그게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객석에 앉힌 겁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경아가 말했습니다. 문 여사님, 이제 들어가시죠. 케이크 자르는 거 보셨잖아요.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안 들어가겠어요. 예. 집에 가겠어요. 서희가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서경아가 뭐라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립스틱이 번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아들 마음속에는 이미 자리가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서희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엄마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엄마들도 언젠가 이렇게 될까요? 아이가 자라 결혼하는 날 하객이 될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서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피로연 끝났어요. 서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서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 아들 없는 집,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결혼식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희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보았습니다. 하얀 속살이 보였습니다. 서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여기 앉아 물을 썰었습니다. 겨울엔 손이 시려 호호 불어가며 썰었습니다. 여름엔 땀이 뚝뚝 떨어져도 썰었습니다. 왜요? 아들 학비 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하객으로 앉혔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똑, 똑, 똑 리듬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30년 들었습니다. 이제는 눈 감고도 썰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문 사장님, 김치 있어요? 네, 있어요. 서희는 김치를 덜어주었습니다. 손님이 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또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 그거 아세요? 옆 동네 이신의 딸이. 손님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서희는 듣는 척했습니다. 실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이 섰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엄마. 서희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우진은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후드티에 청바지, 얼굴이 상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왜 왔니? 엄마 보러 왔어. 볼 거 없다. 서희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팔을 썰었습니다. 우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날 일 하지 마라. 엄마, 듣기 싫어. 나가. 우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가 잘게 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서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준의 쪽에서 워낙 강하게. 칼이 도마를 쳤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파가 튀었습니다. 민준의 쪽? 그게 변명이야? 서희가 우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민준의 아들이 아니라. 알아. 근데 엄마도 이해를 좀. 이해? 서희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이해해야 되는데? 민준애는 결혼 준비를 많이 했어. 식장비도 다 냈고 예물도 그쪽에서 했고. 그래서 난 하객이야? 우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희는 칼을 싱크대에 던졌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너 말이야, 누가 키웠어? 엄마. 누가 밤새 열째고 병원 데려갔어? 엄마. 누가 학비 내려고 새벽부터 일했어?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희는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국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30년 뭐 했는지 알아? 알아. 모르는 것 같은데?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돌 때 아빠 없었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 과부 하나 애 키우기 힘들겠네. 그 소리 들으면서 버텼어. 왜? 너 때문이야.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너 학교 갈 때 다른 엄마들은 차 태워서 보냈어. 나는 버스비도 아까워서 같이 걸어갔어. 내가 창피해했잖아. 엄마, 혼자 갈게. 그래서 뒤에서 따라갔어. 넘어질까봐. 엄마, 중학교 때 내가 친구들 데려왔지. 김밥 말아줬어. 근데 넌 뭐라 했어? 엄마, 다음엔 배달시켜. 왜? 앞치마 입은 엄마가 창피해서? 우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부모 상담 있었어. 안 갔어. 왜?
내가 오지 말래서. 엄마는 바쁘잖아. 그게 진짜 이유야? 아니지. 반찬 가게 하는 엄마가 창피했던 거지. 아니야, 엄마. 맞아. 서희가 우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는 날 부끄러워했어. 쭉. 어릴 때부터. 그게 아니라. 맞아. 나도 알아. 내 손에서 파 냄새 나. 옷에 김치 국물 튀었어. 화장도 안 해. 세련되지도 않아. 학력도 없어. 돈도 없어. 서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게 왜 혼주석에 못 앉을 이유야?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서희가 소리쳤습니다. 가게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돌아보았습니다.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너 낳은 게 잘못이야? 키운 게 잘못이야? 반찬 가게 한 게 잘못이야? 엄마, 대답해. 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우진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키운 아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희도 주저앉았습니다. 우진과 마주 앉았습니다. 우진아, 엄마,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항상. 우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너 혼자 단상에 올라갔잖아. 나는 뒤에서 봤어. 울면서 박수 쳤어. 중학교 때 상 받았을 때도, 대학 합격했을 때도, 취직했을 때도 항상 자랑스러웠어. 서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결혼식 날 처음으로 부끄러웠어. 엄마,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웠어. 우진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를 하객으로 앉힌 내가. 그게 제일 부끄러웠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알아. 다시 할 수 있으면. 됐어. 서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이미 끝났어. 다시는 못해. 엄마. 근데 말이야. 서희가 우진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야 해. 알겠니?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내 아이가 생기면 그 앤 달리 키워.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알겠니? 네, 엄마. 약속해. 약속할게. 서희는 우진의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싱크대로 갔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가라. 엄마. 일해야 돼. 손님 올 시간이야. 우진이 일어섰습니다. 바지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서희를 보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밥 먹으러 와도 돼? 서희는 팔을 썰었습니다.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 어딘데? 여기가 집이잖아. 서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우진을 보았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지.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희는 창문 너머로 우진을 보았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서희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팔을 썰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마 위로, 파 위로.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또, 또, 또. 이 소리가 30년 그녀를 지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5장, 편지 한 장.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결혼식이 있던 날로부터 넉 달이 흘렀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여전히 물을 썰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결혼식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객석 이름표, 비어있던 혼주석, 주례의 말. 신랑 부모님은 특별한 사정으로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서운함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담담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온함.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희는 가게 앞을 쓸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이유 없이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서서 하늘을 보며 우진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게 구석에 앉아 서희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끔 손을 거들었습니다. 무 나르는 일, 박스 정리하는 일. 서희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진 혼자 왔습니다. 서희는 묻지 않았습니다. 우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광고지 사이에 편지 한 통이 끼어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손글씨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란을 보았습니다. 최우진. 서희는 편지를 들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우진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씨를 못 썼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엄마에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일은 바쁩니다. 민주도 잘 있습니다. 엄마,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과하려고요. 결혼식 날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엄마를 하객석에 앉힌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반찬 가게 하시는 엄마가, 학력 없으신 엄마가, 세련되지 못한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바치셨습니다. 청춘도, 건강도, 꿈도.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민주와 싸웠습니다. 결혼식 일로. 민주는 말했습니다. 혼주석은 격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모욕하지 말라고.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게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할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부모가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겠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나요? 식사하고 싶습니다. 엄마 반찬이 너무 그립습니다. 엄마 손맛이 그립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그립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진 올림. 서희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주황빛이었습니다. 서희는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무, 당근, 파, 고기. 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일주일.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우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 조림, 잡채, 깍두기,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입맛 까다로운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도 엄마 손맛만큼은 좋아했습니다. 서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자신이 잘못한 건 없는지, 아들을 너무 올가맨 건 아닌지, 집착한 건 아닌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후회는 없다는 것. 서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혼자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 그게 잘못일 리 없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있었습니다. 우진에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한 것, 다른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우지 못한 것, 좋은 옷, 좋은 학원, 좋은 경험, 그런 것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 믿어주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서희는 그걸 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주석이 뭡니까? 결혼식장의 자리가 뭡니까? 진짜 혼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만든 사람, 그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운 사람. 서희는 그 일을 했습니다. 가게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굴러갔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이 익숙했습니다. 30년을 걸은 길이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걸었습니다. 우진을 업고도 걸었습니다. 손잡고도 걸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불을 켰습니다. 작은 투룸. 우진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책상이 그대로였습니다. 침대도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우진이 와서 잤습니다. 서희는 그때마다 이불을 새로 빨았습니다. 토요일에 우진이 옵니다. 밥을 먹으러. 서희는 무얼 해줄지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반찬 몇 가지, 그걸로 충분할까요? 아니, 더 해줘야 합니다. 우진이 좋아하는 걸 다 해줘야 합니다. 아니, 잠깐. 서희는 멈췄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우진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적당히,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그게 좋습니다. 서희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우진이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았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서희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소중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서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늘 혼주였어.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혼주, 내 아들 인생의 혼주. 그 자리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어디 앉았든, 이름표가 어디 붙었든, 진짜 혼주는 서희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희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가게 열 준비. 손을 씻었습니다. 도마를 꺼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이 손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 손으로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토요일에 우진이 옵니다. 아들이 옵니다. 엄마 밥 먹으러. 서희는 웃었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그 미소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용서도, 사랑도, 30년의 무게,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날들의 가벼움.